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투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최근에 마약 사건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변호사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진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투약 한번 처벌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투약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리 처벌됩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 일반 형사범죄보다는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제인 마약 투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를 알아보면 기소유예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전과가 남는 건 아니고 그냥 검사가 한번 봐준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약 투약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매책 등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정신과 혹은 마약대체운동본부를 방문해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마약 투약 사건과 달리 불면증 등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투약한 마약의 양이 소량이라는 점, 그 다음에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2, 3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거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 당연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것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것도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요거는 이제 억울하게 투약 혐의를 받았던 사건인데 혐의 없음 증거불 충분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그 다음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정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거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 특히나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떠한 법률적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아무래도 이제 마약 사건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마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변협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하는지, 요거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인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